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굉장히 낯선 기어봉도 이게 전자식인데 전자식 아닌 전자식 같은 더. 파킹 브레이크는 뚱딴지스럽게 여기 있어? 시트도 변태같이 그레이에다가 주황색 포인트? 컵홀더는 여기 대문짝하게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에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 육아로 지친 수건도둑 녹음할 때쯤 되면 아주 그냥 파김치가 되어버려서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구독자분 예산은 차값만 1200, 취등록세, 매도비, 기타 비용 다 빼고 차값만 1200만원. 용도는 출퇴근 왕복 30분인데 출퇴근 시간에 30분이면 뭐 길진 않을, 거리가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말 나들이 한두 달에 한 번 왕복 700km 고속도로 주행, 1년에 10,000km, 13,000km 그 정도 보고, 월 가용 예산은 넉넉하진 않습니다. 30만원 정도. 개인에 따라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냐, 어떤 자동차냐, 기름을 얼마나 먹냐, 요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은데, 색상은 무난한 거, 가격이 특출나면 파란색 가능. 저번에 알아본 말리부가 흰색이 1100만원 했을 때 파란색이 950만원, 1000만원 그 정도 했던 기억이고요. 선호 옵션은 통풍 시트나 정품 내비게이션. 하지만 차값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구할 수 있는 친구는 대개 정말 길찾기의 기능은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카플레이가 된다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 그런 거 쓰시면 되니까 그건 한번 보고, 기타 사항은 경차, 소형차, 디젤 SUV 제외 전부 좋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 가격대 SUV 거의 한 10년 전 산타페, DM, 올류 소렌토 그런 친구들인데, 걔는 아무래도 한 90% 이상 디젤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솔린 세단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간략히 알아보죠. 네, 첫 번째는 유지가 조금 넉넉할 때 선택해볼 만한, 얘가 지금 16년식에 11만 킬로, 차값은 1200, 용도 이력도 없고 그냥 사고도 없고 1인 소유를 했던 그런 K7인데, 특이점으론 3.3 대배기량입니다. 시내 주행할 때 연비가 많이 불리하고, 자동차세도 계산해보니까 올해는 55만원, 내년엔 50만원 그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멀쩡한 2.4 냅두고 3.3?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요건 그랜저 IG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늘 설명드리듯 심장병 자체가 3.0이나 3.3은 크게 없다. 문제가 2.4보다 훨씬 적다. 엔진이 커짐에 따라서 열 발산이 어렵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길바닥에 빠글빠글하게 굴러댕기는 이런 3.3 친구들, 기름 많이 먹고 세금이 비싸다는 게 문제지 심장병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3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2.4의 풀옵션보다 옵션이 조금 더 좋은 경우가 있다. 물론 요 당시에는 풀사이즈 계기판 그런 거 에쿠스급에서도 보기 힘들었어. 그럼 어때? 오토홀드,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있잖아. 한잔해.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인데, 아무리 오래됐어도 블랙 할그로시나 인조가죽, 약간의 크롬, 스티치 장식, 천연가죽 시트, 스피커 옵션 요런 데서 조금 존재감이 분명한 친구다. 보시면 메모리 기능도 있고, 핸들의 위치도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다시 말하자면 차량에서 하차할 때 시트를 뒤로 당겨주는 이지 액세스 기능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택시로도 많이 타보셨겠지만 2열 공간성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넉넉 그 자체다. 거의 국민평수 33평짜리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간이 넓으면 시트가 작고 착좌감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전륜구동 기반으로 시트도 큼지막하고 공간도 잘 나오고, 거의 수입차로 치면 7시리즈 S클래스 쇼바디 모델보다 2열 공간이 훨씬 잘 나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시트가 워낙 폭신폭신하고 커서 공간이 조금 더 좁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앉았을 때 공간성 자체만 보면 대형 수입 세단들 쇼바디보다는 훨씬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옵션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네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간 차량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들 버튼에
자동차 모양이 있고 레이더 모양이 있습니다. 요런 게 들어가 있으면 차량과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는 차량이다. 얘는 옵션도 좋네요. 계기판도 조금 커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짜자잔, 파란색이네. 요렇게 파란색 친구들은 동사양이면 비교적 저렴하게 옵션 많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간판 컬러는 검정색, 진주색 두 가지다 보니까 파란색은 조금 찬밥 취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랜저, K7 요 정도 급의 친구들은 차량 껍데기에 등급별로 차이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거의 휠 디자인만 크게 바뀐다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다 LED 테일램프 들어가 있고 껍데기 모양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다른 차량들처럼 뭐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을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트렁크도 정말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서에 정말 맞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순정 내비도 있는 차량이고요. 하지만 단점, 계속 설명드리듯 높은 유지비, 뭐 내가 주행거리가 짧아서 한 달에 뭐 500km 탈까 말까야 하시는 분들은 유류비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감가 아싸리 먹은 이런 차량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행량이 많으신 분들은 디젤 모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장점은 그래도 급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랜저보다는 살짝 개배워.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탄 게 저저번 달이었는데 수입차 주행 질감의 향이 나는 그랜저 IG랑 다르게 조금 개볍긴 해, 차가. 근데 그거는 뭐 비교 시승하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니까, 나는 부드러운 6기통 감성의 이런 국밥 한 사발 세단,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1200만원에 괜찮은 차량을 원해 하신다면 후회될 건 없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은 정말 생각이 안 나서 그렇다고 K5나 소나타 가스로 가자니 1200 주면 뭐 K7만도 못한 영업이력 있고 키로수 많고 그런 애들밖에 없고, 그렇다고 또 차값을 낮추자니까 요즘에 영상에서 너무 많이 다뤘어. 그래서 정말 머리를 굴리다가 소형이 싫다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어, 다른 선택지가 생각이 나지 않아 정도까지 도달해서 그냥 국밥 한 사발 니로를 꺼냈습니다. 얘는 16년식에 12만 킬로, 차값은 마찬가지로 1200으로 연비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정말 아까 K7보다 기름값 자체는 거의 2배 이상 들어가지 않을 시내 고속도로에서 복합 20km대가 나오니까 정말 주유소 사장님들이 싫어할 그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요.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만 내가 감내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짐도 적당히 실리고 머리 공간이 높다 보니까 2열에 사람도 나쁘지 않게 탈 수 있고, 2열 공조기도 있고, 얘도 차값이 있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는 빠졌지만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으로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보실 수 있고요. 순정 내비 패키지 들어가 있고 카플레이도 가능하고, 계기판도 뭐 완전 새건 아니어도 하이브리드 느낌 나면서 약간 거의 푸파폰 커리 같은 그런 친구라 보이고요. 그냥 제일 큰 장점, 유지비가 정말 싸다. 물론 하이브리드 관련 부속은 10년 20만 킬로긴 한데 얘는 16년식이니까 내후년쯤에 끝나긴 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페이스리프트 이후 한 1000만원 중반대에서 19년식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건두둥님 듀얼 클러치 변속기잖아요. 아프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많은 요 니로를 봤는데 하이브리드 쪽 문제나 변속기 문제나 거의 제가 보질 못해서 늘 설명드리는 척이 막 그 렌트카로 험하게 굴려진 친구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걔네들도 딱히 문제가 없어. 그런 걸로 봐서 물론 요즘에 길바닥에서 운전을 험하게 하는 니로를 제가 많이 봐서 니로 정말 운전 이쁘게 합니다 까지는 입에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팀앱 점수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는 안전운전 차량이니까 전체적으로 오너들이 평균적으로는 험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 단점은 계속 설명드리듯 디자인이 조금 호불호 갈리고, 구독자님이 싫다고 하셨던 뭐 엑센트, 프라이드 정도의 덩치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아반떼 정도의 덩치는 돼. 준준형 그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소형인 듯 소형 아닌 소형 같은 더 니로였고요. 장점은 유지비가 정말 저렴하다. 얘는 지금 1인 소유에 사고도 외판밖에 없어서, 물론 제가 예전과 달리 최근엔 이 소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능 기록부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누유 없다고 해도 와서 까보면, 타다 보면 누유 바로 비치고, 오죽하면 요거 누유만 아주 잘 닦아주시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3만원 정도만 들이면 누유 없는 것처럼 싹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성능장 들어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와서 조금 타시다가 한 달 2000km 안에 꼭 한번 띄어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터보 차저 이런 거는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엔진 뭐 이런 거에서 묶어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터보차저가 들어간 차량들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아플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국산차는 뭐 거의 크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트랙스 몇 번 본 거 빼고는. 아무튼 오늘 신청하신 구독자분들 말고도 솔직히 1200은 살짝 아쉽긴 해. 차라리 1500 정도 주고 연식 조금 더 뒤로 빠지고 키로수 짧은 친구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굳이 오늘 예산에서 한 대 더 맞추라면 저는 요 친구 볼 것 같네요.